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유학원에서 가온고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아 강사입니다. 네, 어느새 이제 아이들과 1년 동안 대비를 하고 또 이제 2학년이 돼서 이번 학기도 열심히 대비를 했고요. 이번 시험에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가온고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2과와 이제 모의고사 7지문으로 나왔고요. 작년에 이제 많아졌던 시험 범위에 비해서는 좀 적은 양이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항별로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렇게 하늘 색깔로 형광펜을 친 문항이 아닌 문항들은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라는 거고요. 파란색은 좀 유의미하게 살펴볼 그런 문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보면요. 교과서에서 대한문 문제가 2문제가 나왔고요. 이 1번, 2번, 3번, 4번 모두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은 뭐냐면 작년에 2학년 시험들을 보면 보기가 한글로 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요. 이번 2학년 시험에서는 1학년 때처럼 보기가 한글로 된 문제가 여전히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5번이요. 좀 이따 저희가 문제를 봐볼 예정인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과 1학년 4번의 시험과 이번에 2학년 1번의 시험, 이 5번의 시험을 통틀어서 제일 어렵게 나온 객관식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겉보기에는 1번과 5번 둘 다 말이 되는 것 같아서 지문의 논리를 끝까지 따라가지 않는다면 틀렸던 그런 문제였고요. 이 문제는 정말 킬러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점은요. 이제 어법 문제인데요. 이 7번 어법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논술형 2번에 어법 고치기, 19번 객관식, 20번 객관식 어법 문제 모두 다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변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학년 시험을 보면요. 이제 어법 문제에서 어휘를 바꿔놓는다거나 하는 식이 있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요. 변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가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논술형 문제가 총 5문항이 나왔고 그 중에서 3문제가 이제 요약문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법 고치기의 그 논술형 문제는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고 이제 요약문 중에서 이 논술형 3번, 4번, 5번 그 중에서 이 3번 같은 경우에는요. 킬러 문제가 맞았습니다. 3번과 5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맞았고 논술형 4번 같은 경우에는 3번, 5번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는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논술형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원문에 있었던 표현을 다 같은 의미인 다른 표현으로 영작하는 문제였는데 이것 또한 조금 만만치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논술형 문항의 이런 난이도를 따져보자면 이렇게 그 어법 고치기 논술형 2번이 제일로 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논술형 4번이 쉬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논술형 1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논술형 3번. 제일 어려웠던 킬러는 논술형 5번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온고 이번 2학년 첫 중간고사 시험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쉬운 객관식과 킬러 문제 서술형.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말하는 게 이게 영어 실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객관식 문항이 전반적으로 쉽다 보니까 실수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게 굉장히 치명적이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요약문 유형의 서술형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요약문 서술형은요. 물론 기본기가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맞습니다. 근데 기본기가 있는 친구들이 그냥 늘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틀린 그림 찾기처럼 포인트가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위권 친구들 늘 긴장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인 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평이했어요. 하지만 한
문제가 정말 역대급 난도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유의미하게 살펴봐야 될 점은 어법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왔다. 변형이 하나도 없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기말고사까지 평이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험 대비했던 것처럼 어렵게 나올 것까지 생각해서 대비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요약문 3문제 중에 2문제가 특히나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때 시험을 보면요. 요약문 유형이 빈칸을 채우는 요약문 문제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모든 요약문 유형이 다 영작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또한 다 영작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영작 완성 형태의 요약문은요.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요. 더더욱 객관식을 다 맞추는데 포커스를 둬야 합니다. 네, 이렇게 총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의미하게 살펴봐야 될 문제들 몇 가지를 좀 봐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5번 문제입니다. 역대급 킬러 문제, 객관식 문항인데요. 여길 보면요, 이 that's different가 그래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빈칸 부분에, 그러니까 이 밑줄이 서져 있던 이 부분이 결국 의미하는 건요. 삼촌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삶과 어른들의 삶은 다르다입니다. 그래서 1번도 해석하고 5번도 해석해보면 결국 학생들의 삶과 어른의 삶은 다르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촘촘히 들어가야 했을 때 이 urgent를 받을 만한 게 정말 있을까? 그리고 정말 그 real pressures라고 그 진정한 압박감을 담을 수 있는 말이 얘보다는 얘가 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그 논리를 따져야만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력적인 오답을 배치해 변별력을 확보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저는 학생들에게 늘 보기를 5번까지 항상 다 읽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2가지로 만약에 좁혀졌다 할 경우에는 끝까지 그 논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네, 2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요약문 유형 3문제 중에서 킬러 문제가 두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킬러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The cognitive association, 인지적인 association이래요. 뭐와 뭐 사이에 물체와 색 사이에 이 association이 영향을 끼친대요. 색의 지각에. 네, 이게 답이 됐었고요. 이 파란색 부분, 밑줄 친 부분을 쓰는 게 문제였는데요. 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핵심 내용과 핵심어를 미리 조밀하게 정리를 해둬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요약문 주제 제목을 말한다고 했을 때 꼭 나올 수밖에 없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미리 정리가 되어 있던 친구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었고요. 또 2번째. 영작이다 보니까 여러 조합을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A 버전도 해봐야 되고 B 버전도 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를 따로 빼서 훈련을 했었어야 하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대비했습니다. 네, 지문의 핵심 내용과 핵심어를 미리 조밀하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문을 딱 보는 순간 이 지문의 키워드는 이거야 저거야 나올 정도로요. 그 다음에 이제 영작 과정에서 다양한 조합을 시도해 보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이 옆에 있는 이건 뭐냐면요. 제가 거의 90% 이상 적중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여기서 이 perception of color가 있었는데요. 네. 제가 아이들 손필기절에 썼던 제목입니다. 그래서 perception of color가 있었고요. 또 2번째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했었습니다. 네, 뭐냐면요. cognitive links, cognitive association. 일단 이 부분이 형용사로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고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을 쓰는 건 아니기는 했지만, 네, 인지적인 association.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요, association between A and B가 있었거든요. association이라는 단어도 이미 많이 봤었고요. 이거의 동의어인 link between A and B 이 부분도 훈련했었고요. affect까지 있다라는 것. 근데 사실은 똑같이 거의 비슷한 문제를 이제 아이들이 풀었다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만요. 그보다 더 큰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요. 아이들이 이 지문에서 이런 association, link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인지와 지각의 association이야. 또는 색과 물체의 association이야가 미리 정리가 되었다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제일 어려웠던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요거 또한 핵심 내용과 핵심어를 미리 알고 또, 이 조합, 저 조합, 또 저 조합으로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는 친구들이 그나마 수월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특히나 어려웠던 건 뭐냐면요. 이 it이 받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다면 정말 답에 가까운 정답을 쓸 수가 없었던 문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 it을 받을 만한 게 experiment도 있고요. an animal도 있고요. environment도 있어요. preference까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너무나 이렇게 많은데 후보들이 여기서 이 it을 an animal로 보는 순간 아이들이 많이 꼬였을 거예요. 문장의 주어가 animal이다 보니까 since의 주어인 이 it을 an animal인가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하다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거 environment로 봐볼까 하면서 그 조합을 찾아냈던 친구들이 풀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양문 유형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일단 지문에 나오는 단어를 다양한 품사형으로 숙지시켰고요. 그 다음에 요양문 완성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어들을 체계적으로 준비시켰습니다. 여기서 품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이 it이요. 일단 an animal이 아닌 environment다라는 걸 알아내는 것도 중요했지만 두 번째로 이 rewarding이 형용사로서 쓰인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아이들이 풀었던 문제 중에서, 요양 문제 중에서도 이 rewarding이 이렇게 형용사로서 experience를 꾸며주는 것들을 이미 보여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요양문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지문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전 경험을 위해서 이 요양문 유형을 계속해서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도 이 지문의 요양문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를 아는 것도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가채점 결과 예상 등급 컷은요 94점에서 100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번에도 가온고 시험은요 실수 없는 완벽함이 객관식 문항에서 요구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서술형을 위해서는 정말 가온고 맞춤 자료에 가 정말로 필요했다. 그게 드러난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만점자가 정말 없었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저희 수강생 중에서 3명이 이렇게 만점을 받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이렇게 점수를 받은 친구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 제가 또 이번에 유독 더 자랑스럽게 생각되는 지점은 뭐냐면요. 이 중에서 어떤 한 친구는요. 저랑 한 번도 시험 대비를 해보지 못했던 친구고 이번에 처음 신규생을 들어왔었는데 계속 1등을 못 받다가 네 이번에 저랑 대비하면서 이렇게 98점이라는 점수를 받았다라는 것도 네 기분 좋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수강 후기고요. 네, 저희 학생들은 제가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가온고 시험 유형에 맞춤 그런 시험입니다. 아이들이 똑같이 OMR 카드도 작성하면서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고 있고요. 네, 그런 문제들을 풀다 보니까 아이들은 실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시험을 보고 난 후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요, 중요한 건요, 이렇게 시험지를 분석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다음 시험을 위해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가온고만을 위한 수업을 저는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가온고 유형에 맞춘 수업, 내신은요, 정말 그 학교의 유형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이렇게 가온고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핵심 내용들을 따로 정리한 교재를 아이들에게 네, 배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온고 킬러 요양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경향을 정확히 반영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업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수업이 수업과 클리닉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온고 영어 1등급 출신의 이 선배들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의 입장에서 선배겠죠. 그 선배들과 함께 이렇게 클리닉 시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개별 첨삭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완전하게 또 채워 넣을 수 있다라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대비를 아이들이 하다 보면 한 3주차쯤 됐을 때 1주차, 2주차 내용을 조금 잊어버리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언제든지 영상을 다시 보면서 아이들이 복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또 이번에도 열심히 시험 대비했고요. 네, 기말고사 또한 아이들과 열심히 꼼꼼히 잘 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